네, 안녕하세요. 파자마씨입니다. 이제 슬슬 채팅 프로그램 만드는 끝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먼저 이 시간에 해볼 것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에러 처리를 하는 부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처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서버 연결 소켓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트라이 캐치로 묶여있는 부분들, 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에러 처리를 하게 될 텐데, 먼저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먼저 클라이언트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서버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래쪽에 에러 메시지를 띄울 다이얼로그를 하나 복사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방 만들기 실패 알림이 있었던 create room fail의 메소드를 먼저 복사하겠습니다. 복사를 해두고 첫 번째 이제 소켓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 또는 이제 unknown host exception 또는 IO exception에 있는데, 양쪽에 방 만들기 실패가 아닌 연결 실패로 바꿔줍니다. 똑같이 아래 쪽에도 연결 실패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은 이제 서버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즉 제대로 된 IP를 넣지 않았을 때를 볼 수 있습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현재는 이 IP 주소에 서버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에러 메시지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 창이 뜨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때 계속 컴퓨터는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띄워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확인해 볼 점이, 창이 잘 안 보이네. 또 한 가지 또 확인해 볼 점이, 자, 서버가 실행 중일 때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합니다. 자, 접속을 하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됐는데, 만약에 서버가 어떤 일에 의해서 서버가 꺼져 버린다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서버에 연결된 소켓 부분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은 스트림 설정의 에러 부분인데, 똑같이 아까 위에 복사해뒀던 메소드를 복사를 합니다. 클라이언트 쪽에 에러가 생길 텐데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한데, 클라이언트 쪽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스트림 설정 실패, 똑같이 연결 실패로 스트림을 연결한 밑부분에 에러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점이, 이제 서버와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버로부터 이제 이 메시지 수신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수신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에러 처리를 저희들이 준비해 줘야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메시지를 수신하고 있다가 소켓이 이제 서버로부터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서버 쪽에서 연결된 소켓이 닫혀버리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while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exception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에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처리하는 부분은 만약에
서버와 메시지가 통신이 끊어지게 되면은 먼저 사용하던 자원들을 닫아줍니다. 차례대로 모두 닫아주고, 소켓 연결되었던 서버의 소켓 부분도 닫아줍니다.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와일문을 정지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트라이 캐치로 묶어줍니다. IO exception. 이미지가 아니라 IO exception입니다. 이렇게 에러 처리를 묶어줍니다. 자, 현재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바꿔주고, 연결 실패 아니라 서버와 접속 끝나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알린 후에 해당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꺼지던지 해당 부분을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은 일단 클라이언트 부분에서는 모든 에러 처리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서버 부분인데, 서버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버를 실행시켰을 때 자, 윗부분에 보시면은 포트를 이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포트가 이미 열려 있을 경우, 그래서 그 포트 번호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포트가 열리게 되면 해당 부분은 넘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메시지 수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accept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여기를 while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에러가 발생하면 발생 처리해주고 while문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while문을 중지시켜줍니다. 이렇게 처리를 한 후에, 자, 이 부분에서는 브레이크보다 위쪽에, 왜냐면 while문이 멈춰버리고 나서는 해당 메소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 위쪽에 처리해 주시고, 이제 또 한 가지 에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스트림 설정을 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설정, 이 아래쪽에 스트림 설정 에러라는 부분을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처리 부분이, 이제 클라이언트와 주고받는 아래쪽에 이 부분,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는데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확 끊어졌을 경우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냐면은 서버가 실행 중일 때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 쪽에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강제로 닫았을 경우 서버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쪽에서는 이 메시지가 들어오는 부분, while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에러 처리를 해줍니다. 사용자 접속 끊어짐.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사용자가 접속이 끊어지게 되면, 자, 여기서는 똑같이 자원을 반납합니다. 그 사용자와 연결된 데이터 허브 스트림을 닫아주고, 그리고 연결된 데이터 인풋 스트림 닫아줍니다. 그리고 연결되었던 그 소켓, 사용자와 연결되었던 소켓, 유저 소켓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유저 벡터에서 해당 사용자를 찾아서 지워줍니다. 반드시 벡터에서 그 사용자를 빼줘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사용자들에게 브로드캐스트로 유저 아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누가 접속이 끊어졌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사용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문으로 닫아줍니다. 트라이 캐치로 해당 부분을 묶어줍니다. 트라이 캐치로 묶어주게 되면 아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실행시켜 주시고 클라이언트가 접속합니다. 접속을 했을 때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더라도 서버 쪽에서는 아까와 달리 이제 특별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접속이 끊어진 걸 알 수 있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시 서버가 실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으로 접속이 끊어졌고 서버도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포트로 다시 한번 실행시키면, 해당 포트는 이미 사용 중인 포트이기 때문에 서버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차적인 에러 처리가 끝났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자, 브로드캐스트로 어떤 사용자가 나갔다고 알려줍니다. 그 사용자를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프로토콜 부분에서 프로토콜 부분이 만약에 어떠한 사용자가 나갔다고 알려주면은 당연히 유저 리스트에서 유저 리스트 벡터에서 리무브 시켜줍니다. 누구를? 넘어온 그 메시지를 찾아서 삭제시켜줍니다. 그리고 서버 쪽에서는 이제 유저 리스트를 업데이트 시키라는 프로토콜을 바로 이어서 보내줍니다. 자, 누군가를 나갔다고 알리고 유저 리스트를 업데이트 시켜라는 메시지를 날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서버가 대기 중이고 클라이언트가 접속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접속해 있고, 만약에 어떤 두 번째, 자, 이렇게
포트번호를 잘못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연결 실패가 뜹니다. 그래서 포트번호를 정상적으로 입력하고 접속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서버 하나와 클라이언트 하나와 클라이언트 두 번째 사용자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즉 2번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접속을 끊는다면 이제 서버 쪽에서는 사용자 접속이 끊어진 걸 알리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해당 사용자가 나갔다는 걸 알리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나간 사용자를 유저 목록에서 지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에러 처리에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서버에서는 사용자가 나갔을 때 접속자가 나왔을 때 이렇게 메시지 다이얼로그로 띄우게 되면은 그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자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접속 끊으면 서버 쪽에서 이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이 이제 대기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눌러야 서버의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얼로그를 지우고 똑같이 텍스트 에어리어에 어펜드 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용자 접속 끊어짐. 근데 이 사용자는 누구냐면 닉네임 사용자 접속 끊어짐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개행을 시킨 후에 어펜드를 시켜주면은 이제 어떠한 사용자가 접속이 끊어졌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사용자고 두 번째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사용자고 두 번째 사용자인데 두 번째 사용자가 접속을 서버 상황에서 보면 두 번째 사용자가 접속을 강제로 끊어버리면 두 번째 사용자 접속이 끊어지고 첫 번째 사용자는 브로드캐스트로 브로드캐스트로 보시게 되면은 유저 아웃인데 그 사람은 2번이라는 것을 알려왔기 때문에 자신의 리스트에서 2번을 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서버는 사용자가 접속이 끊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유저 벡터에서 지우고 해당 공간을 모두 삭제를 하고 그 할당받았던 자원들을 다 반납을 한 후에 이제 다른 사용자들에게 누군가 나갔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알리게 됩니다. 똑같이 서버 1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우게 되면 사용자 접속자 1이 끊어진 것을 서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버는 계속 이제 이전처럼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러 처리하는 부분이 끝났고 이제 한 가지 숙제인 부분은 자, 이제 클라이언트가 다시 한번 접속합니다. 그래서 1이라는 사용자가 접속을 끊었기 때문에 1의 접속이 다시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방을 만드는 부분인데 이 방에 있던 사람이 퇴장을 한 경우 그리고 방에 아무런 사용자가 없는 경우 서버는 룸 그 이름을 사용자들에게 더 이상 그 방이 없으니까 지워라 라고 메시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처리는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해당 방을 체크를 하고 그 방에 사용자가 한 명도 없을 경우 그 방에 지워라 라고 서버는 메시지를 알리고 서버가 가진 방 벡터 안에서도 해당 방을 지워주는 작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통해서 코딩을 하는 것을 마지막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의가 한 번 남았는데 해당 강의는 처음 접속했을 때 상태와 그리고 또한 포트를 수정하지 못하게 바꾸는 것들과 서버 실행과 서버 중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코딩하는 부분을 한 후에 전반적인 채팅 프로그램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